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순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었던 집합하고 명제 제가 영상이 안 나간 파트들이 있어요. 그건 일부러 안 나간 거예요. 왜 안 나갔냐면 그래야 정리라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볼 수 있어서 그렇게 뒤쪽에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집합 명제 편이 일단 풀고 나서 몇 개 문항을 추가로도 여러분께 풀이를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풀고 그다음에 오답 정리 다 재고 가면 이제 우리는 그 제가 5회 버전에 해당되는 지난번 우리 상 버전 있어요. 상 버전 중간고사의 범위에 맞춰져 있는 거 하나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강의실에 아마 비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나는 좀 시험을 좀 보고 좀 가셔야 되는, 제가 몇 분들은 좀 지정을 좀 해드릴 텐데 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거나 아니면 나는 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급한 건 좀 질문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남아서 질문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크로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집합 명제는 일단 첫 번째 마무리하는 게 집합 명제에 관한 부분들을 일단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뒤에 순혈조합 파트는 제가 영상을 다음 주에 제작할 겁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 지금 보강하느라 쌤들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영상 다 올려드리고 피드백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현재 나와 있었던 예제나 유제에 관한 어떤 해설지들은 이걸 원하시는 분들만 좀 저한테 이제 말씀을 이따 하고 하시면 제가 그 해당되는 그 해설지를 PDF본으로 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그 파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채점도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 제발 부탁인 건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도 한번 풀어보세요. 기말고사 볼 때도 또 갖고 계시다 풀어보세요. 괜찮거든요. 다만 이제 가끔씩 뭐 한 1000개 중에 한 5, 6개 정도 오타나 오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해설지 보면은 가장 여러분이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쌤 답은 3번인데 해설지에는 그 해설 보면 4번의 내용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 해설지 보면 대략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어떤 간단한 것들은 그냥 해설지 보고 참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집합 명제 마지막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그 33쪽 한번 잠깐 볼까요? 33쪽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냐면 33쪽입니다. 자, 약수와 배수 집합 이런 건 형태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수와 배수의 집합,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표현에 좀 익숙해 보자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주긴 하는데 뭐 이렇게 잡아서 AN이라고 하는 형태를 주면서 뭐 요 n에 관한 정체를 갖다가 주는데 뭐 n은 뭐 2의 배수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궁금한 게 뭐 n이다, n인 2의 배수다, 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뭐 A2다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2, 4, 6, 8 뭐 이렇게 점점점 가는 거고, 뭐 A의 3이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3, 6, 9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공통된 것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AM하고 내가 만약에 A의 N의 어떤 교집합을 선택을 하겠다. 두 번째 AM하고 AN의 합집합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봤더니 이런 거잖아요. 요거랑 얘가 만약에 교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6에 관한 형태가 이렇게 쭉 겹칠 거야. 근데 A4다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면 얘가 4, 8, 12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형태로 갈리는 거지. 뭐냐면 M과 N이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인 경우, 또는 M과 N이 서로 소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겠죠. 무슨 소리냐면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야? 2하고 4 이런 식으로, 3하고 6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하나의 숫자가 다른 숫자의 배수나 약수의 구조가 되면 어떤 식이 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봐봐. A2하고 A4하고의 교집합을 한번 생각해보면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당연히 4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숫자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M하고 N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요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써보면 A2하고 얘가 A4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A4가 제시가 될 겁니다. 좀 특수하죠, 이런 케이스가. 근데 뭐 A3하고
뭐 A에 뭐 12하고 한번 해봐라 라고 요청한다면 얘는 당연히 A에 얘가 12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인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M간이 서로소야. 그럼 M간이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하고 3이야. 2하고 3의 교집합은 어차피 6인데 이 6이 뭐야? 최소공배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읽으시면 돼? A에 MN으로 읽으시면 되지. 최소공배수. 물론 M과 N의 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하고 얘가 A5가 됐어. 그럼 최소공배수가 10일 거니까 얘는 이렇게 형태로 잡힐 수가 있었겠죠. 요거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개념편에 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자로 안 쓰는 이유는 문자로 쓰기가 애매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예로 설명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합집합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이 상황의 가능성을 똑같이 간 상태에서 얘는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데, N과 N이 서로 약수와 배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A2하고 A4가 되면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예요. 그럼 약수와 배수 관계 성립을 한다면 얘는 작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2하고 A4가 되면 얘는 작은 형태를 선택하고 A3하고 A에 뭐 12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당연히 얘가 A에 3를 선택하고, 합집합은 좀 작은 컨셉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소가 됐을 때 이건 애매한 거죠. 왜 애매한 거야? 뭔가 수식을 잡기가 애매한 거죠. 왜냐면 A2하고 A3 합집합을 하면 2, 3, 4, 6, 8, 9 이렇게 갈 거니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특정한 걸 쓰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전체적인 논점을 그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때 이 약수 또는 배수의 집합에서는 주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서로소냐 서로소가 아니냐의 기준점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해석을 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부딪히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서로소냐 서로소가 아니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114번부터 시작해서 119번까지 일단 제가 두 문제를 평가를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풀이해드리고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유사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14번으로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번에는 얘가 양의 약수의 집합이랍니다. 얘는 양의 약수의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배수하고 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A8이라고 하는 형태를 예를 들어보니까 얘가 1과 2와 4와 8이다. 그죠?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기억번 뭐라고 했죠? MN이 서로소다. 그렇구나. 서로소였을 때 뭐가 된다? A의 M과 A의 N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랬대요. 생각해봐라. 약수는요, 모든 약수는 1을 반드시 포함하죠? 그렇잖아요. 서로소가 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3, 뭐 5하고 7 이렇게 보더라도요, 어차피 얘네들 무조건 1이라는 걸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틀렸죠. 얘는 반드시 1이라는 요소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 약수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은 쓰는 게 되겠지. 자, 니은만 봐볼까? 자, 니은만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M이 소수래요. 그러면 A의, 즉 그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두 개다. 그죠? 소수라고 하는 형태는 그것의 약수가 AM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2라고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약수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 맞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자, 디귿번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의 M하고 A의 N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A의 M 플러스 M보다 뭐하다? 부분집합의 형태가 포함되느냐.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기니디가 원래 문제가 얘가 제일 어려우니까요. 기준을 나눠볼까? 첫째, M과 N이 서로소일 때. 서로소. 두 번째, M과 N이 약수 혹은 배수 관계. 어차피 관계는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약수일 수도 있고 한쪽이 배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서로서로가 한번 생각해봐라. 서로서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3하고 5야. 예를 들어보는 거야. 얘가 뭐 M이 3이다. M이 5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A의 3하고 A의 5에 대해서 이 교집합은 무조건 얘는 1일 거야. 그렇잖아. 1이라고 했잖아. 아까 우리 여기서 기억번. 서로서는 1이라고 했어. 그럼 그 1은 A의, 그죠? A의 M 플러스 N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서 얘가 A의 8일 거야. 그럼 A 8은 1, 2, 4, 8이 될까? 그럼 얘는 무조건 1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약수의 특성상.
그러니까 서로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클리어. 얘가 문제죠. 요거 한번 찾아봐야지. n과 n이 어떤 약수와 배수 관계다라고 요청했어. 얘를 한번 들어보자. 좀 무난한 수로 한번 해볼까? m을 4. 물론 일반화시키는 건 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한번 잡아볼까? 약수와 배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n을 갖다가 뭐 어떻게 잡아볼까요? 뭐 2를 한번 잡아볼까요? 또는 뭐 m이 4라고 잡아보고 n을 갖다가 뭐 6이라 잡아볼까? 물론 약수 배수 관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이거에 뭘 찾죠? 교집합을 찾죠. A4라고 하는 건 1, 2, 4가 될 거고요. A2는 1, 2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죠? 이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A2가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덧셈하게 되면 얘가 A의 6가 됩니다. 그러면 A6는 1, 2, 3, 6이고 1, 2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죠. 4하고 6을 봐볼까요? 그럼 4하고 6은 어차피 얘가 1, 2, 4가 되고 얘가 1, 2, 3, 6이면 어차피 얘는 최대 공약수니까 어차피 1, 2가 교집합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두 개 더하시면 어차피 A의 10입니다. 그럼 A10은 어차피 1, 2, 얘가 50이니까 그 해당되는 케이스도 포함될 수 있었겠죠. 서로서가 아닌 상태라고 하면 이런 식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약수 배수 관계 적어도 하나의 공약수가 있을 거니까 그 공약수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덧셈한 놈, 공약수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가는 전체 A10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비교해 보시면 항상 얘도 성립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 부분집합의 컨셉이. 왜냐하면 얘가 교집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덧셈한 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귿번도 O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제가 물론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얘네들을 큰 관점에서 우리가 그 논술을 할 때는 서로소냐 서로소가 아니냐 뭐 약수 배수 관계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 조금 더 다른 표현 뭐 4하고 6 이런 거니까 이건 뭐 서로서의 관계 그러니까 뭐랄까 약수 배수 관계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겠잖아요. 그죠? 4하고 6은요. 공약수가 있는 것 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더라도 문제가 없다. 정답을 해서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114번에 대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보죠. 자, 뒤쪽에 보시면 이제 119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조금 그려보죠. 자, 119번 보시면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배수의 집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수 하나, 이제 배수 하나 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까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119번입니다. 자, A의 3하고요. A의 4에 대해서는 A의 A라고 요청이 들어갔고요. A의 18하고요. A의 24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A의 얘가 B다라고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뭐를 찾아라? 최대를 찾아라. 뭐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럼 이거 써보자고요. 자, A3하고 A4는 서로소 관계거든요. 그럼 얘가 3, 6, 9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요게 A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4다라고 하는 형태는 얘는 당연히 4, 8, 12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12의 배수가 겹칩니다. 그러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되죠? 요게 되죠, 요게. 그래서 우리가 12의 배수의 형태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A는 뭐가 되냐면 일단 12의 배수가 됩니다. 선생님 12가 아닌가요? 12의 배수가 돼요. 그런가요? 다시 봐보세요. 교집합이죠. 그럼 얘가 12, 24 이거 가져가야 되죠. 그럼 여기 주어진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A는 반드시 12의 배수가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반드시는 뭐가 돼야 돼? 12가 돼야지. 24가 되는 순간 12를 놓치니까 그래서 이 답은 예를 들면 뭘로 가져가면 돼? 12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얘는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해보죠. 자, 18이라고 하는 형태부터 그럼 한번 써보게 되면 얘가 18에다가 뭐 36에다가 그죠? 얘가 54에다가 뭐 72에다가 점점점 이렇게 갈 거고 A의 24다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가 봤더니 A의 24라고 하는 형태는 24에다가 얘가 48에다가 72에다가 점점점 이렇게 가면서 이 숫자가 겹쳐지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A의 18에다가
A의 24를 갖다가 합집합을 하세요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숫자들을 쭉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관한 형태가 교집합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야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첫째, A, B 그랬거든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주어진 숫자들은요 다 2의 배수죠. 그래서 B는 2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18, 24, 36, 48은 3의 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는 3도 가능해요. 그죠? 3의 배수 중에서 이것도 가능해요. 그럼 쭉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 형태가 뭐가 될까 봤더니 18, 24, 36 이런 숫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은 뭐일 수밖에 없을까? 18하고 24에 뭐를 찾아?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주는 형태가 뭐가 됐어? 얘 6이 된 거죠. 아, 얘는 6의 배수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아무리 커도 얼마까지? 6까지밖에 못 갈 거다. 이렇게 확인되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는 A 더하기 B에 최대라는 단서가 들어갔던 거겠지. 자, 그럼 어차피 A는 얼마가 됐어? 12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B다라는 놈의 가장 큰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고 잡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물어봤던 형태 이거의 최대값은 덧셈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 18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가장. 그래서 약수 배수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먼저 잠깐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자, 113번, 115번,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문제 더, 118번. 이렇게 한번 지금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113번, 115번, 118번이요. 113, 115, 118. 시간은 6분 잡고 가봅시다. 113, 115, 118.
보셨어요? 다 보셨으면 그 근처에 있는 문항부터 한번 보세요. 113, 115, 118번. 선생님 한번 물어봐. 네, 제가 넘어갔죠. 네, 똑같아요. 지금 저기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가시면 되면 확인되고요. 여기는 저것처럼 똑같이. 24. 그럴 수 없죠. 여기 써보시면 되죠. 네, 24를 잡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것까지 쭉 잡으시고 표시하면 되겠지.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자, 118번은 앞에 있었던 119번하고 완전 판박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답으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빠른 정답 있을 거니까. 요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지금 113하고 115번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 배수의 집합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수는 컨셉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혹시 먼저 계산하신 경우라고 하면 이게 되게 불편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분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반드시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의 5번째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집합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맞다고요. 자, 그럼 생각해봐봐. 2하고 4는 서로서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A의 6일 수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2하고 5는 또 서로서의 관점이니까 이게 얼마? A의 10일 수밖에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A6라고 하는 형태하고 A의 10하고의 어떤 교집 합집합의 개수니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순서에 따라서 6의 배수 전체의 개수에서 10의 개수 전체를 더한 다음에 6하고 10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되는 뭐? 30인가 30? 그래서 우리가 얘가 A의 30번째 해당되는 요소를 갖다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6은 총 100번, 100이라는 것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 16개가 진행이 되고요. 10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10개가 진행이 되고요. 30의 배수는 얘가 당연히 얘가 3개가 진행되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113번의 정답은 이거 더해주니까 몇 개? 23개. 정답은 2번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115번입니다. 자, 11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집합이 2번에 교집합이 1번밖에 없는데 일단 이 컨셉에서 앞쪽의 합집합 물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6하고 A12도 합집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해석해도 되고요. A6이 공통이니까 묶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묶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반복적이니까 A6으로 묶을까요? A6으로 묶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A6 합집합 A6 예,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합집합을 써주고 얘는 A의 3 그죠? A의 3 교집합 A의 12번째 이렇게 가면 연산기호가 한 번 줄지 않습니까? 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A3하고 A의 10이라고 하는 형태는 3의 배수와 12의 배수는 당연히 약수 배수 관계니까 이게 뭐가 되고 A의 1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6의 배수하고 12의 배수를 다 더하시면 12의 배수는 어차피 6의 배수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A의 6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물론 여기서부터 각각 그렇게 가셔도 상관없지만 가급적 연산기호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115번에 관한 형태의 정답 같은 집합은 정답은 몇 번에? 2번에 존재한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약수와 배수 중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유형 1-7을 먼저 하고 올게요. 1-6을 그냥 갈까요? 여러분 체킹을 안 해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세 문제를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대칭차집합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씩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고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대칭차집합은요 크게 두 종류 버전인데 그거 잠깐 설명을 할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연산기호가 이렇게 세모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빼기가 아니라 차집합이라는 건지 알고 계시죠? 전 차집합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차집합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 A라고 하는 집합에서 A 차집합 B는 B하고 공통된 걸 빼고 남은 나머지 이제 공통된 걸 빼고 남은 자기 자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수한 A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A 차집합 B가 되겠고요. 요 부분은 뭐가 되죠? B의 입장에서 A랑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 즉 순수한 B 그래서 얘네들의 합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칭차집합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일단 그려드렸습니다. 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느냐? 그게 제일 쉽거든요. 이게 제일 쉽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발전시켜 볼까요? 어떻게? 3개짜리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3개짜리를 가면 당황해요. 볼까요 그러면? 3개짜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세요. 저는 철저하게 이 대칭차집합은 벤다이어그램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쉽거든요. 쌤, A하고 B하고 C가 꼭 이렇게 돼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뭐 요 부분이 없다든가 요 부분이 없다든가 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걔를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다 봐봐. 일단 첫 번째 A의 연산비 즉 이게 대칭차집합이라고 정의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좌측에 있었던 요것이 색칠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색깔을 좀 달리 잡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보자고요. A 연산 B 차집합 C 이렇게 합집합 C 차집합 이걸 그냥 덩어리째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봐볼까요 그러면? 요 흰색 칠한 부분에서 C라고 하는 것과의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C하고 공통된 게 어디냐면 요쪽이 공통이야. 요쪽이 공통이라고, 요쪽이 공통이라고. 그러면 빼고 나면 나머지를 구해보니까 이게 이 앞쪽에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게 해당되는 요 앞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이걸 볼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C라는 아이가 일단 주어입니다. 그럼 C가 이거거든요. 이거에서 이 해당되는 대칭 차집합하고의 공통된 걸 빼고 나면 그럼 공통된 게 뭐야? 이쪽이었잖아. 이게 공통이었잖아.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당연히 이것까지 포함되죠. 이것까지. 그래서 이쪽 순수한 A, B, C에다가 교집합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핵 우라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비슷한 모양 생기지 않나요? 핵발전 이런 거 가면 우라늄 뭐 통제구역 해가지고 다 있는 빨간색 이렇게 3개 딱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별 반응이 없네. 아무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대칭 차집합은 웬만하면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다 하라고 판단하셔서 3개짜리까지 해석하시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문제가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상황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걸 연습해봐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세 문제를 풀 건데 그리고 여러분께 나머지 문제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일단 12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x연선 y라고 표현해서 여기 이제 대칭 차집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나서 a가 이렇게 잡네요. 자, b다라고 하는 형태가 5, 6, 7, 8이네. 겹치는 걸 좀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c다라는 형태가 일단 2, 4, 6, 8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한번 그려서 판단을 해보죠. 일단 혹시 세 가지 모두에 공통된 게 있나요? 세 개의 집합에 공통된 이게 있나요? 이게 아예 없죠. 그죠? 왜냐면 얘가 홀수고 얘는 짝수니까. 세 가지에 공통된 건 없을 거다. 그럼 이제 A하고 B의 입장에서 겹치는 게 있나요? 봤더니 얘는 5, 7이 겹치네요. 그죠? A하고 B의 입장에 5, 7이 겹치니까 얘가 5, 7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C가 겹치는 게 있나요? 6하고 8이 겹치네. 그럼 얘가 6하고 얘가 8을 갖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는 겹치는 파트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없다.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죠. 굳이 그림을 뭐 따로 다시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1, 3이 될 것 같고 여기는 5, 6, 7, 8이 됐으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2, 4가 들어가서 전체 집합을 우리가 U다라고 하죠. 뭐 표현을.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물었죠? 이거 물은 거죠. 아까 이거 설명했잖아.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그죠? 그럼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1, 2, 3, 4가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겠죠. 이거 알면 뭐 거의 뭐 몇 초 만에? 5, 6초 만에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칭사집합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3개짜리도 이렇게 그리면 어렵지 않다 보시면서 가죠. 자, 이제 저는 어디를 갈 거냐면 이제 123번 보인고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125번 중대국어 문제 이렇게 2개. 제가 문제를 선택 초이스할 때요. 웬만하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 학교를 좀 있으면 웬만하면 그걸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갈게요. 그러면 123번부터 한번 봅시다. 보인고죠. 자, 위에 나와 있는 설명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칭 차집합 설명이고. 그러면 원소의 집합의 개수를 갖고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교집합의 개수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죠. 자, 그럼 이거 위에 거는 그대로 재활용을 좀 할까요? 재활용을 하시고 이 그림 한번 다시 봅시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확인 정도만 해보도록 하죠. 123번입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 집합은 여기서는 특별하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잡아봅시다. A랑 잡고 얘가 B다라고 잡고 얘가 C다라고 잡지.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객사는 거랑 비슷한데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 X 잡아주고요. 여기다 Y 잡아주고요. 저희 루틴이라고 했을까요? 기억하세요?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도 그냥 보세요. 어차피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X, 요거 Y,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적을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잡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저희 루틴이에요. 저희 루틴. 저는 그냥 이렇게 잡아 유한지표 원소의 개수 웬만하면 특히 최대차수 문제가 달려있을 때 더더군다나. 참고로 이 문제에서 여기 해당되는 이 Y라고 하는 건 여기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왜? 전체 집합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루틴에서 이 Y를 일단 소거합니다. 그럼 이제 문자가 X, A, B, C인데 그럼 차근차근 봐볼까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었는지 일단 여기 써보고 가죠. 전체 합집합 B, C가 이거 얼마냐? 이거 100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이게 45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게 37이고요. 이거 60인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요게 궁금한 거죠.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궁금한 거.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를 먼저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일단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A 연산 B가 45입니다. 그러면 이 A 연산 B는 대칭 차집합이니까 어디였었냐면 이쪽하고 약간만 칠해보면 이쪽하고 이쪽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형태의 합이 얼마가 됐어야 돼? 45가 됐어요. 그럼 일단 여기 문자를 좀 뭔가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원래 저희 루틴하고 좀 다르지만 제가 이걸 좀 잡겠습니다. 뭐라고 잡을까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고 그냥 문자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가 좀 많아졌어요. 불편하지만 그냥 한번 써보죠. 자,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얘는 A 연산 B니까 이쪽, 얘가 이쪽이니까 얘가 알파 더하기 C. 그 다음에 얘가 베타 더하기 얘가 B.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여쭤볼까요? 준우야, 준우 이거 한번 봐줄래? 준우야, B 연산 C는 어떻게 문자 잡을 수 있겠냐? B 연산 C. A 플러스 베타, C 플러스 얘가 감마.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요거, 그죠? B하고 C니까, 요거 있죠? 요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잡아주면 되고요. 준우 한 번만 더 봐줄래? C하고 A. 네, 알파 플러스 A. 네, 감마 플러스 B. 그러니까 뭐 B 플러스 감마. 뭐 순서는 뭐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 100이라고 하는 것도 써볼 수 있겠죠. 얘네들을 좀 바탕으로 한번 써볼 건데, 일단 100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 순서대로 봤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가 얼마더라? 네, 100이더라. 이렇게 풀면 되죠. 특별한 어떤 연산 기법이 필요가 없죠. 왜? 얘네 어차피 다 뭐 해주면 되니까. 얘네 다 더해보자, 이렇게. 뾰로롱 더해보자. 왜? 순환하는 구조거든. 다 더해보면요. 잘 봐봐. 이 알파가 몇 번 더해지나 봐봐. 2번 더해질걸? 그 다음에 여기 베타가 몇 번 더해지나 봐봐. 2번 더해질걸? 왜? 순환하는 대칭식이라서. 세 번째, 감마라고 하는 형태가 또 있었을걸? 이게 2개는 있었을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가 또 2번 있었을걸? 오케이. 얘가 2A. 그 다음에 또 역시 2B, 그죠? 그 다음에 2C. 이렇게 갔던 거죠. 이게 얘랑 얘를 더하면 82에다가 더하니까 얘가 142가 되는 게 확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까지의 결론이 여기 문자의 2배가, 그죠? 요거의 2배가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71인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x는 얼마가 죠? 29.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문자를 좀 잡아서 약간 좀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사집합은 어느 영역이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개짜리 집합의 개수까지. 자, 마지막 125번 하나 가고 제가 여러분께 또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125번 가겠습니다. 자, 125번도 그럼 마찬가지 컨셉으로 가는데 얘가 왜 이 문제를 골라봤냐면 3개짜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봐보실까요? 일단 기억번 봐보세요. 기억은 어떻습니까? A 연산 B하고 B 연산 A는 이거 위치가 박혀있을 뿐이니까 기억은 뭐 문제없이 갈 수 있겠죠. 기억은 제가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해나 기억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니은번을 봐야 돼요. 니은번의 그 오른쪽에 있는 것만 봐볼까? 니은번의 우변만 봐볼까? 요거 봐볼까? 요거. 여기 표현이 좀 재밌잖아요. 요거 한번 봐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가게 돼 있니? 그대로 써볼게. 이렇게 쓰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참고로 저랑 여러분들 앞쪽 부분에서 뭐 이렇게 쓸게요. x 차집합 y는 x 교집합 y의 여집합 이렇게 풀잖아. 그죠? 이렇게 풀잖아. 자,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상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져와서 표시해 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합집합, b의 여집합, 여기도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가 a의 여집합, 교집합 드모르간에 의해서 얘가 b가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b의 여집합, 교집합 얘가 a가 되겠지. 자, 순서를 좀 바꿔주면 다시 교집합, 여집합으로 가면 얘가 b 차집합 a가 되고 얘는 a 차집합 b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교집합, 여집합을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번 어떻습니까? 설명이 되죠. 좌변에 있는 거나 어차피 우변에 있는 게 어차피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이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은번도 오케이. 자, 이제 디귿번인데, 자, 디귿번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3개짜리인데 물론 그 3개가 기존의 문자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써볼게요. A에 요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세 개짜리를 물어보는 거야. 기존의 거를 활용한 세 개짜리. 자, 이게 얘가 될 거냐 이런 거죠. 뭐 쉽게 가자.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그냥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공집합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가? 그 원리의 정의대로 가면 공집합, 차집합, B.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 B, 차집합, 공집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공집합의 입장에서 B하고 공통된 거는 없어. 그럼 얘는 당연히 공집합, 합집합. B에서 공집합과의 차집합을 하면 뺄 게 없어. B. 얘는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지. 질렸다가 되는 거지. 그죠? 공집합, 차집합, B 하면 없어. 공집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은 공집합이 될 것이고, B라는 입장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얘가 B가 되니까 B가 돼서 이 디귿번의 오른쪽에 A라고 했을 거니까 이건 답은 아웃 되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두 가지 밑에 124번 하고요. 126번 이렇게 두 개 한 번만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A 제곱 B에서 네네. 공집합일 상황이 A는 B일 때 말고 없는 거 아, 요거 있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 요게 없다는 거죠. 그죠? 아, 오케이. 아, 하나 미스했다. 오케이. 좋은 지적. 봐봐. 이게 없으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지? 예, 이건데, 지금 현재 그럼 주어진 형태에서 이 표현이 이거랑 이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청되는 뭐 얘가 없다는 얘기는 그럼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A와 B의 교집합은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지만 실은 얘는 A라고 봐도 되는 거지? 무방한 거지? 그럼 답 한번 확인해. 이게 디귿번 맞겠다. 표현만 다른 거니까. 그지? 여기에서 우리가 공집합에 집중해서 봤지만 실은 얘네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은 A랑 B가 같다라는 해석이 될 거니까. 네, 좋은 지적. 오케이, 맞습니다. 표현상의 B지만 이건 원래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A가 될 거니까 디귿번은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24번하고 126번 한번 가볼까요? 124번하고 126번 시간은 3분 정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그리셔서 차집합 기준으로 색칠을 하시는 연습.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끄집어내면 뭐가 되죠? CC가 이렇게 밖으로 빠지겠죠. 그럼 얘는 교집합 B가 되죠. 써볼까 그러면? EF집합 B. 아니, 요 표현 그대로 써보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 드모르건을 빼면 되겠지. 자, 바뀌어야지.
그럼 우리가 아까 교집합, 여집합은 이게 차집합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합집합 전체에서 교집합이 빠지면 이거네. 즉 대칭 차집합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있었던. 그럼 그게 4, 8, 12, 15래. 그럼 여기 4, 8은 그럼 여기 들어가고 남는 2, 6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A 입장에서. 네. 그러면 B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 자, 그러면 거기서 표현 하나만 잠깐 보고 가죠. 표현 하나만 잠깐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이따가 안 되시면 질문을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표현인 거죠. 여러분 대칭 차집합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표현만 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얘는 어떻게 잡죠? 교집합에 드모르간의 거꾸로 적용하는 거죠. 여집합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B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집합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되죠? A의 합집합 B, 차집합 A의 교집합 B가 되다 보니까 합집합이라고 하는 컨셉의 벤 다이어그램이 전체였고 그 중에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니까 이게 되면서 얘도 대칭 차집합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던 거죠.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가시면 대부분의 형태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대신 기본 연산들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유형 1-7 마지막 집합의 마지막 원소의 총합 버전으로 들어갔다가 절대부등식의 산술기와 코시슈바르트로 가겠습니다. 산술기와 코시슈바르트 뒤에 문항이 제가 지난번에 찍어드렸던 게 한 11개인가 12개인가 돼요. 그거 그냥 쭉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와 코시슈바르트까지 마무리하는데 일단 지금 이 앞에 집합은 여러분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되게 된통 당하거든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 해당되는 집합편이 언제 나올까 생각해보면 좀 다른 학교들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기말 때 집합을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2학기 중간고사에 보통 집합 범위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진행이 될 때 집합 명제가 애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7번 양재고등학교 문제를 하나 골랐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체킹해달라고 했던 게 127번인데 요 내용 한번 잠깐 보죠. 그리고 뒤에 또 그 추론이가 추론 파트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 127번 봐보니까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요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U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가의 조건에서 일단 A는 뭐가 아니래요?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의 부분집합에 A가 있는데 공집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었고 A의 모든 원소야 이거를 갖다 뭐라고 그랬어? K. 그럼 K의 최대를 뭐라고 하고 맥스, 미니멈 이렇게 최대 최소를 표시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건데 나를 봐볼래? 이 나의 해석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게 도대체.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A 차집합 B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그림 상황에서 봐보세요. 자, A 차집합 B가 얘예요. 그건 무슨 얘기야? A는 이건데 이것이 이쪽에 칠해져 있는 이 차집합 쪽으로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그림에서 불가능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였을까? 라고 봤더니 여기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그죠? A 차집합 B를 했을 때 이게 없으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A 교집합 B는 뭐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석 잡아주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를 봤더니
얘가 없대요. 그러면 문제 상황에서 전체 집합이 U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을 내가 A라고 요청을 한다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죠? B가 될 겁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B는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나에서 뭐라 그랬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B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집합은 될 수 없다.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 얘가 10개니까 여기가 1개라면 여기는 9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점점점 들어가서 얘가 9개를 갖는다면 얘는 1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단 그림의 상황들이 연출이 되겠지. 가능하지 않겠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9개일 때가 값이 최대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클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값이 커지려면 큰 수 9개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큰 수 9개를 가져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9개의 원소가 되면서 큰 수 해당되는 걸 10부터 시작해서 가져가면 얘가 2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얘가 10까지 가져가는 형태. 이게 얼마냐면 얘가 54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버전. 그러면 쌤, 제일 작은 건 어차피 얘가 1개짜리 아니겠어? 얘가 1개짜리. 근데 제일 작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제일 작은 숫자를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얘가 1을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교집합 없이 건너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54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문제 속에서 그 두 개를 뭐야? 빼라. 정답은 그래서 얼마? 53이 된다라는 논리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런 추론. 요 과정 추론. 요게 좀 필요했던 거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셔라. 자, 130번 추론 가고요. 집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추론 할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갖는다라고 해서 A를 일단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B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궁금한 건 이거다. 자, 이렇게 돼 있고 B의 원소 중에서 최소. 자, 이거의 최소는 4가 되고 최대는 64가 된다. 그리고 MB의 개수는 5개가 된다.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총합을 계산해라. 한번 봐보자. 자,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었는가 봤더니 서로 다른 자연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비호상어로 이렇게 썼죠. 그럼 일단 이거를 좀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꿔? A, B, C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궁금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을까? 저는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X라고 주고 여기를 Y라고 줄 때 이 X가 취해질 수 있는 값은 뭐냐면 A, B, C, A의 원소 중에서 가져옵니다. 참고로 이렇게 크다라고 전제해봅시다. 그 Y가 취할 수 있는 건 당연히 A, B, C 이렇게 가질걸요. 그래서 이론상 가능한 요 XY의 결과는 자 이론상 XY의 개수는 9개입니다. 그렇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몇 개라 그랬어? 5개. 그렇잖아. 5개. 그럼 가장 큰 거는 64. 가장 작은 거는 4. 내가 크게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줬잖아. 그럼 가장 큰 놈이 어디서 나오겠냐? 여기서.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가장 큰 CC에서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AA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얘는 그러니까 A도 여기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도 돼요. 중복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같은 걸 갖고 와도 되면 이게 총 9개 중에 이게 제일 큰 놈이 64고 제일 작은 놈이 4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거죠. 가능할까? 야, 그러면 이게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A제곱이 4가 되는 이 A는 그럼 얼마가 되니? 2가 되지. 그러면 제곱해서 얘가 가장 큰 숫자가 64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64가 되는 건 얼마가 되니? 얘가 8이 된다고 보는 거지. 뭐만 남았어? B라는 문자 하나만 남은 거지. 아직 모르는 거.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얘가 2가 되고 여기가 얼마? 얘가 8이 되고 그럼 여기도 얘가 8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상태. 그래서 2는 4 그럼 얘가 2b 얘가 16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쭉 써볼게요. 여기 어차피 2b 여기가 b의 제곱 얘가 8b 여기 얘가 16 여기에 해당되는 형태가 얘가 8b 들어가다 보니까 중첩되는 걸 제거하고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얘가 4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가 64가 존재하나 할 것이고 그럼 요거 하나 생각해보죠. 이거 생각했고 요거 생각했죠. 또 뭐가 있어요? 16이라는 숫자가 일단 있었어요. 그죠? 여기 16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냐면 b제곱도 남았고 8b도 남았고 그 다음에 얘가 2b도 남았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얘들아 이게 다 들어간다고 치면 문제가 발생하지. 몇 개가 돼 원소가? 8개가 6개가 되는 거지. 5개를 그랬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중첩이 하나 일어나서 중첩이 일어난다는 건 예를 들어보면 얼마나 적어볼까? 만약 b가 만약에 4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b가 4가 들어가면 얘가 16이 되니까 그게 얘랑 겹쳐지면서 요 결과가 뿅뿅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5개가 되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고려해서 써달라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소가 4, 최대가 64는 어떤 정보들을 준 건데 이 케이스가 추론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거 5개. 생각을 해보죠. 그럼 첫 번째. b제곱하고 8b하고 얘가 2b라고 하는 형태인데 일단 그냥 하나씩 봐볼게. b제곱이 4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커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b제곱이 얘가 16 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써볼게. b제곱이 16 된다. b제곱이 64가 될 수는 없어. 어차피 8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 b제곱은 다 계산했으니까 이제 8b가 4가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 조건의 계산값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분가 8이 되는데 말이 안 맞기 때문에 8b가 16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겠지. 세 번째 2b가 4가 되면 어차피 b는 2가 되는데 겹치니까 안 될 거라서 얼마가 돼? 세 번째 케이스는 2b가 16이 되거나 2b가 64가 되거나 일단 다 써보죠. 그래서 안 되는 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b는 4가 됩니다. 이때 b는 얘가 2가 됩니다. 이때 b는 얘가 8이 됩니다. 이때 b는 32가 되는데 일단 얘네들은 말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분명히 b는 c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8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니까 확인만 해보자. b가 만약에 4라면 여기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16과 32와 얘가 8이 됩니다. 그러면 요 결과하고 비교해 보시면 4 하나 8 하나, 16 하나, 32 하나, 60 하나 어차피 5개가 됩니다. 얘가 2다라고 잡는 순간 얘는 얼마가 되는 이 숫자의 구성이 얘가 4가 되고 16 되고 얘가 4가 되면서 찾아보면 4, 4, 4 하나, 16 하나, 64 하나 결과적으로 3개밖에 안 되니까 얘도 모순이 생기죠. 하나밖에 없는 답정론. 그래서 여기서 주어져 있는 형태를 그럼 찾아보니까 그럼 B다라고 하는 형태를 찾아봤더니 가능한 형태가 4 나왔죠. 여기 8 나왔죠. 그 다음에 16 나왔죠. 얘가 32 나왔죠. 얘가 64가 나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A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서 뭐가 됐었죠? A라는 형태를 찾아보니까 A는 아까 조금 전에 B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가 들어가서 얘가 2, 4, 8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B 차집합 A는 B의 입장에서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니까 4, 8을 빼주면 16과 32와 얘가 64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추론의 과정에서 어차피 얘가 XY에 대한 값을 갖다가 물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문자로 잡으셔서 차근차근 표시하되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결정적인 조건 하나는 걔가 자연수란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몇 번인가요? 네, 130번.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고 요청했으니까 얘는 이걸 갖다 다 더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되죠? 16 더하기 32 더하기 64가 들어가면 얘가 48에다가 64 정답은 112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이런 추론들이 조금 어렵게 제시가 되고 4점짜리 또는 모의고사스러운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유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부등식으로 한번 확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는 어디로 가시냐면, 예, 77쪽에다가 먼저 맞춰놓고 시작할까요? 77쪽에 맞춰놓고, 아니다. 82쪽에 맞춥시다. 82쪽에 유형 3-2번 때부터 맞춰놓고, 그 유형들을 지금부터 보는데, 문항수가 4개, 굉장히 많아요. 4개. 5, 6, 7, 7개네. 일단 산술교에서 7개. 이거 한번 쭉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거부터 할까요? 자,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마지막 수업 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리려고, 뭐 미리 저랑 수업하셨던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 다른 수업에서 만나신 분들은 좀 선물을 드리려고 미리 좀 구매를 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포스트잇 하나 정도씩은 좀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해놨습니다. 여기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하나씩 색깔, 원하는 색깔 뽑아가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가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저 개인적으로 지우개 많이 썼고요. 포스트잇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주세요. 아니요, 또 받으셔도 돼요. 수업 또 받으셔도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좀 많이 사놨었기 때문에. 남는 거 있네. 남는 거 있죠. 원하시는 색깔 쓰시면 노란색만 남는구나. 그거 아세요? 색깔에 따른 어떤 기질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 되게 좋아해요. 온순하고 착하고 뭐 이런 거.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좀 개성이 좀 강하다는 얘기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무난하게 좀 묻히기 좋아하는 사람들. 저 묻히기 좋아해요. 어딘가에 이렇게 튀지 않으려고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는 튀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죠. 머리도 염색하고 머리도 이렇게 막 다 세우고. 사자머리 아세요? 사자머리. 모든 머리를 싹 올리는 거. 그러고 다녔어요. 제 20살 때, 21살 때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살 때 만들었던 캐리커처에 보면 그 모습에 머리 싹 세워져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왁스, 젤 뭐 다 해가지고 또 스프레이 쫙 뿌려서 고정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멋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6개월 하고 다니다가 스탑했습니다. 왜 했을까? 지하철에서 나랑 똑같이 머리한 사람을 봤거든. 거울로 본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걸 봤거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머리 내렸습니다. 아, 저게 흉하구나.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다음번 정도의 머리를 한 번 또 튀어보려고, 좀 잠잠하다가도 튀어보려고 머리를 한번 싹 다 밀었습니다. 이렇게 싹 밀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싹 밀고 또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또 봤습니다. 그때 참고로 제 모습이 이렇게 통통하지 않았고 딱 홀쭉한 상태였어요. 50kg 중반, 50한 5kg 정도 됐었으니까. 그 정도, 20살 때 그 정도 몸무게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 55kg 정도 되는 몸무게에 머리를 싹 밀고 다녔는데, 또 지하철에서 봤어요. 스님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몸이, 그거 흉할 수 있다. 교회를 갔거든. 그때 당시 교회가 지금 이제 청파동에 숙명여대가 거기 있어요. 청파동에, 영산구 청파동에 있는데, 교회 예배를 숙명여대를 빌려서 드렸었어요. 저희 교회 좀 큰 편이에요. 지금도 좀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막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게 형들이 그러더라고. 야, 모자라도 쓰고 다녀. 흉해라고 하더라고. 뭘 흉해 그랬는데, 지하철에서 보고 나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이제 머리가 좀 기니까, 아무튼 조금 더 다듬고 했던 거 같아요. 그 뒤로 제가 머리에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머리 뭐 대충 이렇게.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남자들 알 거야. 좀 머리 짧은 경우는 탁탁탁 털고 그냥 수건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연 증발이 되거든요. 대부분 머리가 기시구나.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 막 스트레이트 파마도 해보고 막 별해보고 다 해보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기까지 길었던 이렇게. 그래서 머리 착 하면 이렇게 싹 넘어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자애들이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색깔은 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빨간색도 좋아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 입었던 바지가 보라색 스키니진, 네, 그 다음에 갈색 스키니진, 이런 거를 좀 많이 입었어요. 그때 이제 락에 심취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무난해지더라고. 그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입고 다니고 되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집에 가보면 넥타이 있어, 넥타이. 옛날에
이 강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막 돈 벌기 시작하고 막 했을 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나름 슬림했으니까 그때는 슬림핏한 거를 쫙 해서 넥타이를 되게 화려한 걸 많이 했죠. 빨간색이 실크로 되어 있는 막 이렇게 길다란 거, 뭐 짧은 거, 뭐 이런 거 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자, 산술기와 부등식이라고 해서 82쪽에 제가 펴달라고 했고 그 위에 공간을 하나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원래 산술기와 평균은요, 그냥 무난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틀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이 좀 그것만 좀 잘 가셔도 웬만하게 가는데 어려운 문제는 진짜 무진장 어렵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산술기와 평균의 전체적인 수식은 일단 첫 번째 등호를 제외하고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형태는 2루트 AB 정확하게 쓰자. 네, 이렇게 원래 쓰는 게 산술기와 평균입니다. 앞쪽에 있었던 요 과정이 산술평균. 나중에 여러분 수원에서 등차수열이라고 배우는 등차중앙이라고 배우는 형태. 두 번째 여기가 기하평균이라고 해서 등비중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차하고 등비는 이런 관계가 있대. 뒤에 원래 조화수열, 조화중앙 또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된대요 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그럼 일단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 증명을 해봐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의 기본적인 증명 방식 소개할게. 부등식에서의 기본 증명.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본 증명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갑니다. 첫 번째 형태는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두 번째 형태는 A하고 B 중에 만약에 루트가 존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뺐을 때 0보다 크다로 보통 접근합니다. 세 번째, 얘네가 양수라고 하는 형태 모양이라고 한다면 얘는 B분의 A가, 그죠? B분의 A다라고 하는 형태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일반적인 증명입니다. 여기서의 증명은 어차피 루트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의 전제에서는 저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을 채택을 하게요. 이 방식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주어진 형태의 2분의 A 더하기 B라는 놈의 제곱에서 루트의 AB의 제곱을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양수라서 그렇게 제곱에서 양수가 안 변합니다. 그럼 얘가 앞쪽에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가 2AB 더하기가 B의 제곱이 되고요. 뒤쪽 과정은 얘가 AB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A의 제곱. 자, 여기가 4분의 4AB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2AB 플러스가 B의 제곱이 돼서 결과적으로 얘가 4분의 A-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실수 조건에서 AB의 제곱은 0보다 크겠죠. 근데 A랑 B가 같아지면 등호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서 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이렇게 언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증명 과정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럼 이제 저는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언제 쓸 거냐라는 거야. 언제 쓸 거냐. 자, 용법이라고 쓸게요. 용법. 어떨 때 쓰느냐. 첫째,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씁니다. 둘째, 역수 혹은 합 또는 곱을 알고 있을 때. 세 번째, 최대나 최소를 물어볼 때. 다시 말하면 양수라는 전제가 무조건 깔려 있어야 돼요. 양수. 그래서 우리가 이 양수 조건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우리 뒤쪽 과정에 보면 유리함수나 지수함수 등등에서 많이 조건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곱이 일정한 경우인데 뭐냐면 이런 거 아닐까? A, B가 1이라고 하는 이 말은 B라고 하는 것은 A의 역수가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수 구조가 많을 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요. 최대하고 최소를 보통 물어볼 때 이 부등호의 방향을 갖고 최대 최소를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용법에서 많이 쓰여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뭐 수원도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원 과정에 한번 잠깐 들이밀어볼까요? 자, 만약에 2x 더하기 만약에 이런 수식이 있었다고 해보자. 이런 수식. 이런 수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어차피 지수는 각각이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치역 자체가 양수였기 때문에 2배 루트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2의 빵승 1이다 보니까 얘는 2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얘보다 뭐하다? 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내야죠. 그래서 니네가 아마 수원하다 보면은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역수 구조가 은근히 지수 구조에서 많아요.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그럼 제가 용법을 이따가 문제를 통해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 요건 하나만 그냥 알아두세요. 확장. 동그라미 다 쳐줄까요? 이렇게 확장. 확장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편해요. 조금 더 수학을 할 때 그것까지 소개할게요. 저기 보시면 이 확장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면 이게 루트 앞에는 2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 숫자 2가 개수가 n개로 나오면 n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짜리도 적용이 되는 문제가 왕왕 등장하는데 이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3개짜리까지 출제가 하거든요. 프린트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수의 프린트를 3개짜리에 관한 산술기호를 주면 여러분 그것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네, 보통 2개까지가 교과 과정이고 3개짜리는 교과 과정이 벗어나 있는데 확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거겠죠. 3분의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단 x, y, z는 양수라는 전제에서 네, 이런 전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산술기하 문제는 대부분 다 풀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용법이겠죠. 증명은 어차피 서술형 때문에 하는 거고 용법의 과정이 제가 라임을 주로 많이 맞추거든요. 양수, 역수, 최대 최소. 양수, 역수 조건, 최대 최소. 또는 양수, 합, 곱, 최대 최소. 이렇게 두 글자 형태씩 좀 이렇게 엮어가다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양수, 역수, 최대 최소 또는 양수, 합, 곱, 최대 최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시고요. 자, 저는 지금 이제 문제를 좀 이제 쭉 풀어드리면서 7문제 쭉 연달아 가고 1차적으로 한번 쉰 다음에 코시슈바라치 들어갈게요. 알겠죠? 지금 얼굴 표정들이 어우 졸려. 오후타임에 수업하는 게 여러분 오래간만이시죠? 오늘 제가 오다가 이제 그 저랑 스터디 요즘 저희가 스터디를 못 나가거든요. 계속 방학 동안 못 나갔었는데 스터디하는 낮 시간에 하는 수업이 있어요. 목요일 날 항상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1시 정도 반까지 이렇게 블랙라벨도 같이 좀 풀어보면서 새로운 방법들 좀 소개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동안 얼굴 못 배워드려서 그래서 원장님이 되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분인데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다. 김정필 원장님이라고 있어요. 김정필 원장님. 그래서 서울대 수교과 나오셔서 되게 이렇게 해박해. 지식도 되게 해박하고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면 어때? 막 이러면서 이제 스터디를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진행하는 한 7분 정도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요즘에 다들 바쁘셔갖고 못 나오니까 너무 외로우셨나봐. 그래서 전화 잘 지내? 네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오늘 통화하면서 왔는데 저희보다 좀 상황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카메라 만지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안내를 좀 드렸더니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었는데 요즘은 좀 그래요. 요즘 좀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좀 상황들이 좀 호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하고 요즘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줄 서봤나요?
그래서 와서 부모님이 줄 서시거나 뭐 아마 이미 갖고 계시거나 할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쓰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개학 연기돼서 많이 슬퍼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실은 여러분보다 고3들은 지금 거의 죽어날 판입니다. 왜 고3들이 불안해하냐면 딱 하나죠. 일정이 다 불확실한 거지. 4월 2일 날 보더라고요. 3월 원래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4월 2일 날 보고 4월 28일 날 4월달 모의고사 또 봅니다. 4월 2일 날 뭐요? 네. 4월 2일 날 보고 4월 28일 날 또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된 일정이 현재 나와 있는 바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또 솔솔솔 나오냐면 수능이 연기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수능이 연기되는 게 여러분 다 만만한 일이야. 왜냐면 수능이 연기되면 대학의 논술 일정, 대학의 그 정시 기준, 수시 기준, 합격자 백이 다 밀려요. 그럼 그거 연관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일하는 어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만 명 이상 연결돼 있을걸요. 대학 기관에서도 이것도 행정 처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밀접한 건 여름방학이 어떻게 될 거냐. 3주 빠진 거를 한 번에 3주를 다 없앨 거냐. 어떤 학교들은 2주를 여름방학을 땡기고 겨울방학 한 주 땡기고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학사 일정이 정확하게 다는 100% 나온 게 아닌데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 공부 솔직히 잘 안 되죠. 그죠? 집중력 떨어져. 그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무슨 뭐 냉장고 돌아 다 차단하고 그냥 조용한 상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요즘에 좀 권해드리는 방법 그냥 이어폰 그냥 소리 안 나는 거, 음악 듣는 거 말고 이렇게 듣고 그냥 차라리 하세요. 그럼 좀 덜 신경 쓰이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작가들 중에 되게 유명한 작가들 있죠. 베스트셀러 작가들 중에서 집에서 연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은 주로 어떻게 작가들이 글을 쓰냐면 호텔에 들어갑니다. 호텔. 왜 호텔에 들어가 있고 호텔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 세탁기 있나요? 호텔 안에? 없잖아요. 그냥 딱 내가 자거나 집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집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찾아서 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좀 아이디어 정리하고 많이 쓰고, 어차피 밥은 식당 내려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빨래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뭐 컨시어지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집중된 환경이 지금 여러분이 만들 수 없다면 집에서 공부하실 때 엄마한테 부탁해, 텔레비전 엄마 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어폰 끼고라도 좀 하세요. 3주 밀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방법이 없잖아. 스터디 카페나 뭐 PC방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요즘 PC방 가서 뭐 직장 가면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저희 교회도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고 애들 조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산수유계에서 마지막 조심해야 될 요건들 몇 가지 소개하면서 진행하죠. 자, 일단 282번 대표적인 문제.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죠. 282번 갈게요. 자, 일단 양수 A다. 오케이. 요 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A 플러스 얘가 A분의 1 더하기 얘가 얼마였다? 얘가 4군요. 여기 4 더하기 1이었다. 그럼 봐봐. 양수 조건 있지 얘들아. 문자 관계가 역수 관계 맞지? 문자가 역수 관계라고 하는 건 곱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제? 곱이 일정해. 그제? A 곱하기 A분의 4는 일정하잖아. 문자가 역수 관계야. 또 물어본 게 최소야. 그럼 산술기하지. 빼박이지 뭐. 어떻게? 2배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4 여기까지만 산술기하고 플러스 1은 어차피 그냥 쓴 거야.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 답이 얼마가 되죠? 5가 됩니다. 끝.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뭐 이건 그냥 기본으로 보려고 했던 거고. 284번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3x 더하기 얘가 4y가 10인 거죠? 자, 이랬을 때 뭘 갖다 물었죠? 실수 xy에 대해서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얘가 지금 현재 주어진 형태의 y제곱에 뭐를 계산해라? 네, 최소값을 갖다가 계산해라.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봐보세요. 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요 y의 제곱의 최소값이라는 입장에서 실수 조건에서 제곱은 무조건 양수고요. 얘도 양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x제곱하고 y제곱에 대한 형태가 각각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러면 합이나 곱이 일정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거랑 연결성이 있느냐? 좀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게 산술계로 풀어도 크게 무방하게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해석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봐줘봐. 3x 더하기 4y를 제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울기가 음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0이고 얘가 얼마냐면 2분의 5의 y절편입니다. 요 직선상에 이런 점이 있대.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인데 이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선생님 요거하고 요거 제곱인 거 우리가 보통 얘를 이렇게 K라고 딱 잡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원이 됩니다. 중심이 얼마? 0,0. 반지름 얼마? 루트 K.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 XY는 여기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 발생해야 되는데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점 늘려서 제일 작은 형태가 이거일 거고 조금 더 커지면 이런 식이 가능하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왜? 교점이 발생하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이 누구예요? 요거잖아. 그럼 어떻게 가? 요 상황이 루트 K라는 거죠. 그쵸? 모양상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정확한 논거는 직선과 원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가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디스턴스를 계산하죠. 자, 그러면 중심이 0,0이잖아. 그럼 디스턴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빵빵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마이너스 10.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얘가 2가 되네. 그럼 이것이 뭐랑 똑같아야 돼? 루트 K. 그래서 결과적으로 접하는 상태는 K가 4인 거지. 그래서 이 값의 최소는 얼마다? 4였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방법.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나와서 미리 소개를 하는 거고 그 내용이 왼쪽하고는 틀이 완전히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산술기하인데 직방하고 원방으로 풀었다는 거 요거 한번 더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85번입니다. 자, 이제 요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활용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설명을 드려보죠. 일단 얘가 허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짝수사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라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 얘기 들어보세요. 자, 이 말은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즉 양수 조건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보통 분모에서, 그러니까 분수에서 밑에 있는 걸 분모라고 얘를 분자라고 하잖아요. 분모 변형이 진짜 힘듭니다. 분자 변형은 쉬워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변화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오신 시절이 오래되다 보니 습관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예요. 이 구조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가 양수인 건 확실해요. 얘도 어차피 양수인 건 확실한데 역수 구조가 아니죠. 곱해서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분모를 바꿀 수 없으니까 분자를 분모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바꿀 수 있잖아. 마이너스 4가 새롭게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 플러스 4를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됐던 거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요게 역수 구조 됐죠? 양수 조건 이미 충족돼 있죠? 최대쳐서 물었죠. 그럼 어떻게 돼? 2배의 루트 4배 가로에 A-1, A-1분의 1 그죠?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이게 사라지면서 얘가 4 더하기 4가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 얘가 8이 되죠. 8.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자, 그럼 그때라고 하는 건 뭐야? 최소가 될 때라고 하는 건 뭐야?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바로 이것과 이것이 각각 서로 간에 뭐 할 때? 같을 때. 그죠? 여기도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니까 이걸로 풀어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곱해주면 A-1의 제곱이 얘가 4분의 1이어서요. 결과적으로 A-1은요. 뿔마 2분의 1. 따라서 A는 1 뿔마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3과 2분의 1로 구성이 되죠.
네? 2분의 3? 오케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 가능한가요? 자, 그럼 봐보세요. 아까 분명히 A는 뭐보다 크다 그랬죠? 1보다 크다. 그죠? 그럼 주어진 패턴에서 A는 2분의 3, 1보다 크다지만 이건 만족을 못하죠. 지워야죠. 이 조건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물어보는 형태의 컨셉은 바로 이 조건이 뭐 할 때, 성립할 때. 알겠습니까? 요건 나중에 여러분 해설지를 보셔야 정답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다시 드리면 허근 갖는다, 범위 나왔다. 역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을 좀 바꿔줬다.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하나 있었을 거고 변화시켰죠. 여기서 이게 성립이 되면 산술기하가 바로 적용이 되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 그죠? 문제 최소가 될 때 그때 A 값 샵을 걸어 했으니까 요거겠죠, 요거. 자,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 얘랑 얘가 서로 간에 뭐 해질 때? 같아질 때로 이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조심할 건 뭐야?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라는 거. 이렇게 그렇게 가시면 이렇게 답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285번은 그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자, 289번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289번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여기는 별표를 한 5개 정도만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보통 이제 만화 형태로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막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289번이죠. 이 내용으로 잠깐 설명을 하죠. 자, x분의 1 더하기가 y분의 2. y분의 8. y분의 8. 그 다음에 x 더하기가 2y가 있다. 이게 최소를 가질 때 그 관계식을 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 요청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죠. 자,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의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풀이를 한번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려 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풀이를 한번 2번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쌤, 이거의 최소를 묻는다고 했고 문자 x, y는 모두 양수니까 여기 보이는 모든 문자가 다 플러스 구조고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8에 대한 산술기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2y다 라고 하는 형태의 산술기하를 또 이렇게 씁니다. 학생들 풀이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곱셈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만약에 변변끼리 곱셈한다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8에다가 x 더하기 얘가 2y를 곱셈하면 부등호방이 안 바뀌면서 이 두 개 곱셈이 되겠죠. 써볼게요. 이렇게 곱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게 사라지면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16인가요? 16? 네, 요게 16의 값으로 계산되는 것 같아요. 2는 4에다가 여기 16이 4니까 16의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를 16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도록 하자. 어떻게 문제를 풀까?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저걸 먼저 전개합니다. 자, 전개하는 순간 얘는 x분의 2y, y분의 얘가 8x 더하기가 16이 되면서 x분의 2y 더하기 y분의 8x 더하기가 17이라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적 관계가 역수관계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적용하시게 되면 x분의 2y 곱하기 y분의 8x 더하기 17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면서 루트 16이 얘가 4가 되다 보니까 얘가 8 더하기 17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5가 됩니다. 여기는 16이었고요. 답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 당연히 내가 푼 게 맞죠. 선생님이 푼 게 맞죠. 이런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문제를 하나 타겟팅을 잡아놓은 거고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 산술기하 평균을 네, 2번 이상 사용 시 적용이라고 하죠. 적용 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등호 성립 조건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한번 써놓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곱해서 됐을 때 이걸 쓰고 이걸 썼다는 얘기는 이걸 최소 쓰고 이걸 최소 썼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x분의 1과 y분의 8일 때 성립하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x랑 2y가 같을 때야. 그러면 이걸 한 번만 다시 적용하면 얘는 y는 얘가 8x인 거고 얘는 y는 얘가 2분의 1x인 거야. 두 개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즉 앞에 있는 게 최소가 된다고 해서 뒤에 있는 놈이 동시에 최소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의 산술기하를 적용해서 뭐 곱셈하거나 이런 식의 과정을 가면 이 성립 조건이 만약에 동일하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두 개가 동일하면 이렇게 가도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같니? 이렇게 확인해서 되면 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풀이는 그게 갈 수 없다 보니까 전개하는 거죠. 전개하면요 숫자하고 변수로 딱 구별이 되면서 한 번만 쓰시면 돼요. 부담이 없죠. 그럼 이때 등호성 조건 어떻게 가죠? 이거랑 이게 서로 간에 뭐 할 때? 같을 때로 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호는 2yx y분의 얘가 8x, 그래서 요거 약분하니까 얘가 4가 됐죠. 그래서 y의 제곱은 얘가 4x의 제곱. 원래 이거 풀리가 어떻게 풀리죠? y는 얘가 2x이거나 y는 마이너스 2x인데 양수 조건에 따라서, 그죠? xy는 양수 조건에 따라서 얘는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등호가 이렇게 성립하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yx를 다 그리지 않습니다. 거기 그 289번에 그래프 그리라고 했거든요. 그래프 그릴 때 꼭 반드시 원점에서 동그라미 비워놓고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써야 완벽한 정답.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화고 문제였군요. 세화고 문제. 아무튼 등호 성립 조건이 매우 중요했던 게 이 산술기하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해라. 특성한 조건들을 굉장히 고민해라. 그래서 2번 이상 사용한다? 문제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개 남았습니다. 빨리 얼른 가보고 잠깐 쉬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시바르증 이따가 한 번 더 가고요. 아까 다시 늦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코시바르까지 간 다음에 5회에 해당되는 그 지난번에 그 중간고사법에 맞춰서 세트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풀고 개별적인 질문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마무리 할 거니까요. 감안하시면 됩니다. 300번부터 먼저 갈까요? 300번부터. 자, 300번부터 갈게요. 자, XYZ가 양의 실수다. 자, 그래놓고 나서 갑자기 난데없이 어떻게 등장하니? 문자가 3개짜리.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놨던 확장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숙명여고 문제입니다. 이거의 최소를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산술기하 2번 쓰나요?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얘를 뭐 해보자. 일단 전개를 하는데요. 분모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 얘를 가로를 쳐줘. 얘를 일부러 가로를 한번 쳐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분배를 4번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4번만 진행을 하면 이렇게 분배했던 얘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x 더하기 y분의 9z가 되죠. 여기는 얘가 z분의 x 더하기 y가 되죠. 얘는 9가 되죠. 얘 가로 하나만 치시면 됩니다. 가로 하나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분의 얘가 9z가 되고요. 그 다음에 z분의 얘가 x 더하기 y가 되고요. 문자가 역수관계 확실하죠? 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얘는 2배의 x 더하기 y 9z z분의 x 더하기 y 플러스. 그래서 요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9가 3이 돼서 여기 정답은 얘가 16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확장이지만 뭐 어차피 2개짜리로 되죠. 가로를 딱 쳐버리는 순간. 다시 얘기한다. 분모 바꾸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분모를 바꿀 생각하지 마. 분자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반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304번. 자, 304번은 왜 이걸 썼을까? 제가 이제 문제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선별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분수꼴의 가분수 구조예요. 여기가 2x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분수 구조. 자, 가분수 어떻게 하죠?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해봐? 얘를 대분수 구조로 만들어. 그게 제일 편해. x 때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뺐더니 얼마? 4x 더하기 1 플러스가 4, 얘가 4x 마이너스가 8 뺐더니 9가 나왔지.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식에 어떻게 진행된다?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튕겨져 나갈 것이고, 여기가 이렇게 대분수 구조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럼 아까 거라고 패턴이 똑같아지네. 분모가 양수 조건이 있었네. 분모가 양수 조건이 있었어, 그지? 분모는 바꿀 수가 없다. 어떻게 해라? 분자를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야? 여기를 부모님에 맞춰드리는 거지. 그러면 분자가 4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됐으니까 플러스 얼마 해주면 되니? 6 해주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이게 산술기야? 양수 조건들에 맞춰져 있고 합의 구조와 역수의 구조들이 갖춰져 있었던 상태니까 이렇게까지.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얘가 12가 최소가 된다 확인되죠. 자, 그리고 그때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그때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x-2하고 x-2분의 9가 뭐한 상태? 같은 상태. x-2의 제곱이 얼마인 상태? 9인 상태. 그죠? x-2가 3하고 마3인데 음수는 불가능. 그래서 x는 5다. 이렇게 하네. 등호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같다라고 단순하게 때려버리면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하고 산술기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쪽이 297번이야. 여러분 지난번에 다 문제 번호 다 불러드렸던 그 문제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제 문장제로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봐보자. 철판을 이용하여서 보송고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든다. 물탱크의 밑면의 가로 길이 3, 부피는 48.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일까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나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나. 무슨 얘기일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거 잘라내면 되는 거잖아. 양쪽. 그냥 접으면 되는 거죠. 종이 접듯이. 물론 종이가 아니라 철판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었냐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3이래요. 자, 그 다음에 부피가 48. 그 다음에 옆면에 사용되는 철판의 가격이 1제곱미터당 10,000원. 밑면에 사용되는 철판이 1제곱미터당 20,000원일 때 철판을 구입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뭘 모르죠? 이걸 모르죠. 이것도 모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피가 3 곱하기 x 곱하기 y인데 이게 48이야. 그럼 뭐야? x, y는 16이죠. 곱이 일정하다. x, y는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인데 곱이 일정하다. 왠지 산술기한 느낌이 폴폴 나.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보자. 옆면에 사용되는 철판의 가격이 1제곱미터당 10,000원이래. 그럼 옆면이 어디 있니? 이면이잖아. 요거랑 여기 옆면이잖아. 그럼 옆면만 한번 그려볼까? 옆면 어떻게 그려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옆면을 갖다 붙이시면. 그죠? 그럼 여기가 세로가 높이가 y였을 거고 가로가 얼마였었냐면
2x 더하기 얘가 6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현우야 이 말 맞아? 2x 더하기 6? 맞아요? x 3, x 3 옆에 펼치면 옆면을 쫙 펼치면 높이는 어차피 y로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2x 그러니까 2xy 더하기 얘가 6y 요만큼이 넓이였던 거지. 근데 이거의 넓이에 얼마만큼씩 가격이 들어가냐면 얘가 얼마야? 옆면에 사용되는 가격은 얘가 10,000원이래. 10,000원이라고 일단 쓸게. 물론 이거는 이따가 좀 지우겠지만 10,000원이라고 일단 쓸게. 그 다음에 밑면이죠. 자, 밑면은 뭐야 그러면? 밑면은 이거 아니야? 밑면은 3하고 x인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3x. 참고로 조심할 건 뭐야? 뚜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밑면은 하나만 잡으시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가 또 곱해? 얘는 밑면에 사용되는 건 찰판 가격이 얼마? 20,000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봐. 그럼 이게 비용이 될 텐데 그 비용은 그럼 얼마가 되나 봤더니 10,000원 단위는 그냥 제가 이렇게 따로 써버리면 이게 어차피 2xy 더하기 얘가 6y 더하기 얘가 6x가 진행이 되죠. 이게 총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미 xy가 16인 걸 알아서 얘는 32 더하기 6가로의 x 더하기 y인 걸 얻을 거야. 요걸로 잡을 거야. 왜냐면 xy가 16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것까지 이해되시겠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청하는 게 뭐야? 최소 비용을 구해라. 그럼 뭐야? 32 더하기 6의 x 더하기 y의 최소 비용? 뭐야? 산술기야. 32 플러스 그죠? 6 가로에 그죠? 6 가로에 2배 루트 얼마? x, y. 그죠? 요 해당되는 x, y만 산술기하를 이렇게 쓰면 될 거니까. 나머지 건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럼 루트 x, y. x, y가 16이니까 루트 x, y는 4야 쓸 거고 요게 그럼 결과적으로 2 곱하기 4. 그래서 얘가 320,000원에다가 6 곱하기 2, 4, 8. 그래서 얘가 48, 32 얼마? 800,000원인가? 80 단위를 맨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는 최소 비용은 800,000원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진짜 어찌 보면 패턴이 좀 나름 이렇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번 사용하는 것만 조심해서 가시면 돼요. 두 번 사용하는 것만 등호성 조건 조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잠깐 한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코시 가겠습니다.